준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상하죠? 준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심서연, 29살.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고시원. 새벽 2시. 형광등 불빛이 노랗게 깜빡이는 책상 앞에서 그녀는 오늘도 답변을 중얼거립니다. 타박타박. 작은 방을 걸으며 12번째. 입술이 바짝 말라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방 안에 꽉 차 있고 빈 컵이 3개째입니다. 3년을 준비했어요. 자소서 초안만 17번 고쳤고 모의 면접 영상을 150번 돌려봤어요. 그녀가 면접을 망친 게 아닙니다. 아직 면접장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몸이 알고 있거든요. 다음날 오전 10시 면접 대기실. 냉방이 너무 강하게 켜져 있어요. 피부가 소름 돋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지원자가 조용히 전화를 받아요. 나 오늘 최종이야. 연세대 나왔고.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옅게 됩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외웠던 첫 번째 답변. 통째로 증발해버렸어요. 손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고 무릎이 살짝 떨립니다. 이건 서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서연 씨 실제 분이긴 한데요.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가장 심하게 얼어붙는 이유.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당신이 겁쟁이가 아닌지. 서연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얼어붙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 3학년 때 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전날 밤 팀원이 연락을 끊었거든요. 새벽 3시에 혼자 자료 만들고 숫자도 다 외우지 못한 채 발표장에 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발표가 잘 됐어요. 말이 술술 나왔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였을까요? 이룰 게 없었거든요. 기대도 없었고 망해도 원래 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년. 지금 서연 씨는 마케팅 인턴 경력 2년, 공모전 수상 경력 3개, 면접 준비에 투자한 시간 800시간 이상. 가진 게 너무 많아진 겁니다. 잃을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어붙는 이유가 실력 부족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거든요. 서연 씨는 6년 전보다 훨씬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더 심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왜일까요? 잠깐만요. 그 전에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지금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오른발을 먼저 올려야 하는지 왼발을 먼저 올려야 하는지 핸들을 몇 도 꺾어야 하는지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냥 타요.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충분히 연습한 기술도 압박을 받는 순간 무너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2004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시언 베일록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연습한 기술을 수행하게 한 뒤 압박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캔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압박을 느끼는 순간 전두엽의 자기감시 기능이 폭발적으로 켜졌습니다. 전두엽. 이마 바로 뒤에 있는 판단하고 점검하는 뇌 영역이에요. 평소에는 이 자기감시가 살짝 꺼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전거처럼. 근데 압박이 오면 이 기능이 갑자기 과잉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최소하면 안 되는데 다시 확인해야 해. 자동으로 흐르던 실력에 의식이 끼어드는 겁니다.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외칩니다. 지금 오른발 내려. 왼발 올려. 핸들 3도 왼쪽. 그 순간 못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걸 초킹이라고 부릅니다. 잘하던 사람이 의식하는 순간 얼어붙는 것.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걸 겪은 선수가 있어요. LA 다저스의 내야수 스티브 섹스. 어느 날 갑자기 일루로 공을 못 던지게 됐습니다. 수천 번 한 동작이에요. 눈 감고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악송구가 나간 뒤부터 던질 때마다 또 빗나가면 어떡하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시즌에만 에러가 30개였어요.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연습 때는 여전히 완벽했거든요. 진짜 경기. 관중이 보는 그 순간에만 얼어붙었어요. 왜 중요한 순간에 유독 자기감시가 폭발하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잘해야 해가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떡하지? 거든요. 세연 씨는 대기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해.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왜일까요?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웨그너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 저널,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한 연구예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절대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가자들 머릿속이 흰 곰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뇌는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붙잡거든요. 이걸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억누르려는 생각이 있으면 뇌는 내가 잘 억누르고 있나? 하고 그 생각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는 거예요. 서현 씨가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를 되풀이했던 게 긴장을 더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자야 해, 자야 해 하면 더 안 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두려움도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떨리지 마 하면 더 떨리고, 실수하면 안 돼 하면 실수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얼음을 깨트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깨트리면 안 됩니다. 녹여야 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얼음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서현 씨가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스르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타박타박 들리는데 그게 자기 발소리인지 심장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면접실 문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손이 차가워요.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뛰고 있고, 그 순간 서현 씨가 한 게 있어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흥분하고 있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오드 브룩스 교수가 2014년 실험 심리학 저널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에 발표한 연구예요. 노래, 수학시험, 발표 직전에 한 그룹은 나 긴장돼 라고 말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나 흥분돼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요, 나 흥분돼 라고 말한 그룹이 전부 다 더 잘했어요. 원리를 알면 납득이 돼요. 긴장과 흥분은 몸 반응이 똑같거든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차이는 단 하나예요. 뇌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긴장돼 라고 하면 뇌가 그걸 위험 신호로 처리합니다. 흥분돼 라고 하면 뇌가 그걸 기배 신호로 처리해요. 몸은 똑같은데 라벨만 바꿨을 뿐인데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짧게 2번 들으시고 길게 1번 내쉬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앤드류 후버만 신경과학 연구팀이 2023년 셀 리포츠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 이중호흡법, 하루 곱씹기만으로 일반 명상보다 불안이 더 크게 줄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름 바꾸기와 같이 쓰면 균열이 더 깊어집니다. 서현 씨는 손잡이를 잡은 채 속으로 말했어요. 나 지금 흥분하고 있네. 짧게 2번 들이쉬고 길게 1번 내쉬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름을 바꿨는데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2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에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의 2단 크로스 연구팀이 2014년 심리과학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예요. 한 그룹은 불안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1인칭으로 말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3인칭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뇌스캔 결과가 놀라워요. 3인칭으로 말한 그룹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확연히 줄었어요. 특별히 더 힘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를 바꾼 것만으로 자동으로 거리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친구가 나 면접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세요? 야, 너 준비 다 했잖아. 그냥 가.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서현 씨는 면접관 앞에 앉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서현아, 넌 이거 다 준비했잖아. 그냥 해. 얼음이 한층 얇아졌습니다. 이름도 바꿨고 목소리의 주어도 바꿨어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두려움이 완전히 안 사라져요. 여전히 조금 남아있습니다. 3번째 방법이에요.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더 크게요. 앞에서 흰곰 실험 기억나시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거. 그러면 반대로
그 생각을 일부러 끝까지 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만든 기법이에요. 역설적 의도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저항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해보자라고 하는 순간 그 저항이 무너져요. 잘해야 해가 만들어내던 전두엽의 과잉 모니터링이 꺼지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최대한 떨어볼 거야. 목소리도 떨리게 하고 손도 떨리게 해볼 거야. 진심으로 떨려고 하면 이상하게 떨림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은 저항할수록 커지지만 초대하면 힘을 잃거든요. 잠이 안 올 때 오늘 밤새 보자. 절대 자지 말자. 라고 작정하면 오히려 잠이 오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진짜로 해보면요. 역대급으로 망해보자 라고 말하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요. 진지하게 최악을 상상하려는데 웃기거든요. 그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두려움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가장 편하게 뭔가를 해냈던 순간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잃을 게 없을 때, 그때 당신 실력이 더 좋았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실력, 지금도 당신 안에 있어요. 그대로 얼음 아래 고스란히. 자,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을 바꾸세요. 떨림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흥분하고 있네. 하버드 경영대학원 브룩스 교수 연구에서 이것만으로 발표 점수가 평균 17% 올랐어요. 긴장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감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긴장, 흥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짧게 2번 들으시고 길게 1번 내쉬세요. 스탠퍼드 후버만 연구팀의 이중호흡법이에요. 이 2가지를 같이 하면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두 번째, 주어를 바꾸세요. 나는 망할 것 같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요. 서연아, 넌 다 준비했잖아. 그냥 해. 미시간 대학교 크로스 연구팀에서 확인한 건데요. 1인칭 자기 대화를 할 때보다 3인칭으로 이름을 부를 때 감정적 반응도의 영역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어요. 주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세요. 지금부터 최대한 떨어볼 거야. 빅터 프랭클의 역설적 의도 기법입니다. 진심으로 떨려고 하면 이상하게 떨림이 줄어요. 저항이 무너지면서 전두엽의 과잉 모니터링이 꺼지거든요. 진지하게 최악을 상상하다가 웃음이 나오는 그 순간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매일부터 두려움이 확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경고. 흥분 리프레이밍은 완전한 공황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베일록 팀 후속 연구에 따르면 각성 수준이 극도로 높은 상태 심박수 분당 150회 이상에서는 리프레이밍보다 먼저 생리적 안정이 필요해요. 이중호흡을 먼저 하세요. 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이름 바꾸기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호흡 먼저, 리프레이밍 다음. 두 번째 경고. 3인칭 자기 대화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2단 크로스 연구팀이 후속 연구에서 밝혔는데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하게 느껴지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적어도 21일 이상 일상적인 순간에 연습해 두어야 결정적 순간에 반사적으로 작동합니다. 평소에 써야 해요. 위기 순간에 처음 꺼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역설적 의도 기법은 만성적 불안장애에는 적용하지 마세요. 빅터 프랭클 본인도 이 기법이 일반적인 상황 공포 발표 공포, 면접 공포에는 유효하지만 임상적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혼자 쓰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이 방법들은 실력을 대체하지 않아요. 쇼킹은 충분히 연습된 기술 위에 의식이 끼어드는 현상이에요. 연습 자체가 없으면 녹일 얼음도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얼어붙을 것도 없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새벽 2시, 고시원 작은 방, 형광등이 깜빡이는 책상, 타박타박 걷던 그 발소리. 서연 씨는 면접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 햇살이 얼굴에 닿습니다. 따뜻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얼어붙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의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표면 아래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얼음은 녹습니다.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다시 흐릅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세게 얼어붙었던 순간에
시험장에서, 면접장에서, 무대 위에서 어떤 순간이든 괜찮아요. 글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조금 작아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잃는 것을 얻는 것보다 2배 더 무서워하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심리학 개론이었습니다.